근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도 많은데 너가 그렇게까지 느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힘든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도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고요.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경험하셨고요. 심지어 책과 삶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정신과 의사 원수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범죄 사건이나 그 연예인분들 기사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뜻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 지니고 있는 감정, 그리고 갖고 있는 기억들을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유도를 해서 실제로는 현실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그런 현실감을 훼손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조종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것은 1938년도에 가스라이트라는 이제 연극으로 나왔었고, 내용은 남편이 좋지 않은 의도로 이제 아내의 어떤 재산을 뺏기 위해서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가 정신 이상이 생겼다고 믿게끔 여러 가지 상황을 조종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집 전체에 가스등 밝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제로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상하다, 왜 가스등 불 밝기가 바뀌지?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야, 가스등 밝기는 차이가 없어, 너 좀 이상하다, 왜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인지를 하지? 하면서 아내의 현실감을 훼손시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스라이팅이 아마 그 단어의 어떤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에 그만큼 열광하는 이유는 실제로 너무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한테도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참다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자녀들 케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른 쪽 배우자가 당신 술 마시고 반복적으로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 케어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건 옳지 않아, 어떻게 할 거야, 고쳐야지. 그랬더니 배우자가 그래, 내가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 맞고, 그런데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 집이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데 내가 일찍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대화의 시작과 초점은 상대 배우자가 새벽까지 마셔서 늦게 들어와서 이런 게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시작한 대화인데, 대화의 마지막은 오히려 그 얘기를 꺼낸 그 상대 배우자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변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도 가스라이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스트레스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때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도 많은데 너가 그렇게까지 느낄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힘든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도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고요.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냥 대놓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나는 뭐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 일은 일어난 적 없는데, 명백히 일어난 일인데. 이런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은 일을 분배했어요. 근데 막상 데드라인이 다가왔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하기로 한 몫을 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여기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상대방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우리가 원래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한 부분을 전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나는 명백하게 맞다고 생각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틀리다고 하고, 감정도 부정하고 내 기억들도 전부 뭔가 내가 잘못 인지하는 것처럼 대한다면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혼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혼자서 뭐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럼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뇌 화학적인 변화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유의미한 우울증, 불안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인 자살 사고까지도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스트레스와 면역 기능 사이의 연관성은 너무나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화기 질환은 물론 뭐 자가 면역 질환, 갖가지 통증, 심지어 암까지 생기는 경우들은 너무나 보고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건강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들으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뭔가 이익 취하려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을 속여야지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가스라이팅에는 의식적인 측면과 무의식적인 측면이 공존해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왜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란 그런 톡식한 특성들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정체성과 자존감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리기 위해서 왜곡된 방법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특성들을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리는 것도 상대방한테만 가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잘못을 인지하면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결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 뭐 수치심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야 라고 자기도 믿고 싶고 상대방도 믿게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종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침묵하기, 투명인간 취급하기예요.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투명인간 취급, 침묵하기를 경험하셨고요. 심지어 부부인데 한 집에서 2년 가까이 침묵하기를 한 커플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2년 동안. 근데 대부분 이런 침묵하기가 일어나는 상황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많이 해와요. 상대방이 실제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보통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요 정도 선은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요 정도 부탁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무리한 건 상대방도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상대방이 고생할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해오지 않잖아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왔는데 난 도저히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나를 상대방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말을 섞지 않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부서가 10명인데 다른 9명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하고 점심시간에 말도 안 걸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극단적으로 불편감과 긴장감을 초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도 더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막 말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나 보다. 내가 들어주지 않았던 요구가 당연히 들어줬어야 되는 요구인가? 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도 시켜보고 얘기도 걸어보고 또 뭘 사주기도 하고 하지만 전혀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이 긴장감을 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나한테 해왔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어느 정도 건강한 두 사람끼리 갈등이 있으면 내 감정을 잘 인지하는 사람은 내가 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너한테 서운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하고 조율해가는 방법을 찾고 싶어. 이게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의 미성숙한 감정 표현이기도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선호하는 성격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실제로는 자존감이 불안정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서 조절이 잘 안 돼요. 외부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되게 재빨리 알아차려주고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데, 소위 우리가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친구랑 가고 있는데 친구가 조금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제가 왜 이러지 오늘?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좀 기분 좀 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선을 잘 알아차려주고 좋게 해주려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 높은 사람들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두 번째는 되게 상대방의 좋은 점 위주로 봐주려고 하고 쉽게 용서를 좀 해주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건강한 측면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좋은 측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측면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외에 나쁜 측면들은 가려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행동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허용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왜 유독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큰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과거에 약간 성장 환경에서의 상처들이 더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많이 드러내는데, 그게 일종의 러브바밍이기도 해요. 러브바밍 라는 거는 상대방이 관계 초반에 자기를 좋아하게끔 약간 유혹하는 기술이거든요. 상대방한테 나의 아픔을 드러내면서 나한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 나를 좀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상처가 있었어?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런 표현을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가 연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자극을 해서 상대방을 관계 안으로 잘 끌어들이죠. 일단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랑 계속 소통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정말 이 대화를 녹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강렬한 신호예요. 왜냐면 자꾸 상대방이 우리가 했던 얘기를 번복하고 부정하고 말을 뒤집고 하는 경험들을 반복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증거를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왜 이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시스트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인지하기 전에 그 상대 자체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 사람을 경험했는데 뭔가 쎄하고 뭔가 불편하고 정확하게 찝지 못하겠지만 내가 굉장히 괴롭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와 이 특성들이 정의되기 전까지는 이게 뭔지, 이게 내 문제인지 저 사람 문제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시간들만 지나가다가,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뭔지를 인지를 하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여태까지 해왔던 대화 방법이나 대하는 방법들 자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 잘못이라고 믿게끔 하고 조정을 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부정을 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인지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대가 나를 가스라이팅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내 문제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정말 너무 모자라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줄 수가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은 많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너 문제고 네가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근데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진짜 그 공격들이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요. 이거는 너가 정말 너 멍청해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진짜 멍청한가 보다, 게으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 비방들이 너무나 나한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나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공격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르시스트이고, 그 나르시스트는 나를 공격하는 게 실은 내가 진짜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이런 결함들을 나한테 투사하는, 던지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내가 정말 문제여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어떤 문제점들을 감당 못해서 나한테 던지는 거, 투사하는 거라는 걸 알면 그 공격들이 굉장히 무력화됩니다. 저한테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르시시스트 배우자 문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그런 분노와 짜증과 이런 감정에 자기가 맞춰줘야 되고 그런 역할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능숙하게 그 역할을 잘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되게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이 저 사람이 굉장히 나의 이런 부분들 잘 맞춰주네 하면서 또 상대한테 끌리고, 그리고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는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부족해, 너는 모자라 하면서 되게 정서적으로 지지적이지 않게 굉장히 학대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나한테 내가 뭔가 되게 부족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런 느낌을 드는 사람한테 끌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무의식은 항상 이런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르시시스틱한 부모의 그런 정서적으로 되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나 스스로 그런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자극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엄청 자극적인 거예요. 왜냐면 건강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한 거에 우리는 끌리게 돼 있거든요.